안녕하세요. 명가부동산TV 유소장입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많은 분들이 멋진 풍경의 저렴한 전원주택지를 찾고 있지만 실상 내 눈에 딱 들어오는 땅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좋은 땅을 고르기 전 생각해 봐야 할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여부, 소음, 축사 같은 혐오시설 여부, 기반시설이 잘 들어와 있는지 등은 많이 들어보셨을 내용이라 특별히 말하지 않고 다른 내용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경험상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텃세 걱정. 간섭을 받지 않도록 마을과는 약간 떨어져 있으면 좋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외진 곳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둘째, 배산, 임수, 산밑이나 또는 강가나 호숫가면 좋겠다라고 하십니다. 셋째, 반드시 등장하는 저렴한 가격. 이 세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은 반드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땅 고르는 법을 잘 알고 계신다 여겨집니다. 그런 땅을 부지런히 찾아드리는 것이 중개업을 하는 사람의 역할이겠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님들이 찾는 땅 중 텃세 걱정을 하지 않는 배산 임수의 땅은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획부동산들은 좋은 땅이 아니라 좋아 보이는 땅을 추천합니다. 심지어 기획부동산 말단 직원들은 땅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위에서 그냥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사기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고객도 함께 사기를 당하게 되는 것이고요. 시골에서 마을과는 약간 떨어진 멋져 보이는 땅은 개발이 안 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레 마음에 드는 토지가 나타났다면 무조건 믿지 마시고 해당 토지 소재지의 시군구청에 건축 인허가가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자세를 갖는 것이 첫째입니다. 다음으로 비용 절약을 위한 저렴한 가격의 토지를 고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데 좋아질 수 있는 땅을 고르는 안목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고수들이 찾는 땅은 솟아오른 땅 또는 움푹 꺼진 땅인데 개발 가능한 가격이 아주 저렴한 땅입니다. 종종 땅을 내놓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당장 토지를 좋게 만들기에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냥 저렴하게 땅을 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토목공사 비용을 산정하여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익이 발생할 수 있다면 그런 땅이 바로 싸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주택거래에서도 위치에 비하여 저렴한 집들 대부분은 내부 상태를 보면 그리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도 좋고 인테리어도 잘 되어져 있는 집인데 싼 집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겠죠? 집을 살 때는 많은 분들이 위치 좋고 집 상태 좋고 가격이 적당한 집과 더불어 고치면 괜찮아질 것 같은 집 두 가지를 다 고려하십니다. 그런데 땅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더군요. 마찬가지로 땅도 무조건 싸고 좋은 땅을 찾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손대면 좋아질 수 있는 땅을 함께 찾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으나 전원주택을 지으실 분들이라면 용도지역의 건폐율, 용적률에 지나치게 연연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원주택지를 찾을 때 계획관리지역을 선호합니다. 어디서 들은 얘기도 있고, 계획관리지역이면 건축행위가 자유롭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으니 계획관리지역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체로 계획관리지역은 이미 마을이 형성되어져 있거나 공장들이 들어서 있기도 하고 토지 가격에 거품이 낀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마을과는 떨어져 있고 유해시설이 없는 저렴한 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평수는 200에서 300평 사이입니다. 집 짓고 조경하고 텃밭 만들기에 딱 좋은 평수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용도지역에 따른 최저 건폐율은 20%입니다. 즉, 토지 대비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20%가 최저라는 뜻입니다. 즉, 200평만 사도 아무리 못해도 1층 주택 40평까지는 건축물을 지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시골집 40평이면 아파트 50평 정도 크기는 됩니다. 물론 계획관리지역이라면 건폐율이 40%이기 때문에 집을 80평까지는 지을 수가 있으나 특별한 분들이 아니라면 80평까지 집을 지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습니다.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30평 내외의 집을 지으려고 하시니까요. 다음으로 비용 절약을 위해서는 땅의 크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호하는 땅의 평수는 200에서 300평대입니다. 인력사무소를 운영하는 분에게 여쭈어 봤습니다. 농번기에 하루 일당을 주면 한 사람이 논밭에서 몇 평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물었습니다. 100평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말하더군요. 농촌 일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텃밭 50평만 해도 어마어마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전원주택지 크기를 결정하셨으면 합니다. 텃밭뿐만 아니라 여름에 무섭게 자라는 잡초들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감당이 안 될 정도니까요. 좋은 땅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좋은 전원주택지만큼이나 내게 맞는 전원주택지는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이상 명가부동산TV 유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